네, 코스닥이 2% 오릅니다. 어제 5% 급등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매우 다행스럽지만 또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또 팔았던 물량을 주로 개인만 매수기 때문에요. 사실은 또 좀 한계가 있고 이 변동성이 좀 남아 있는 거죠. 시장 흐름들 체크하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물론 탄핵 정국과 함께 변동성 이런 얘기 많습니다만 어제 TSMC가 이제 월 실적을 발표했고 미국의 또 반도체 주가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얘기를 좀 또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도 조금 조정권역입니다. S&P 500이 얼마 11월 언제 이후라 그래도 이틀 연속 조정이고요. CPI 이제 오늘 밤에 앞두고 있고 우리는 급락 어제 급등 또 이후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항상 CPI라든지 미국 시장이 되게 이제 우리나라 장도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미국 장도 많이 보는 편인데 최근에는 저도 안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한들 우리나라가 지금 내부적으로 겪고 있는 이 그렇죠. 악재보다도 더 큰 악재는 없거든요. 네. 이미 그게 주가에 다 선반영돼 있기 때문에 물론 CPI가 안 좋게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와서 미국장이 흔들린다고 해도 물론 이제 어제랑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을 분명히 조정받겠죠. 근데 큰 틀의 흐름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국 장과는 약간 이제 디커플링으로 가는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많이 빠진 것만큼 호재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선반영돼 있는 상태.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 그리고 그 이전에 리먼 때까지 만큼 그 이하까지도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CPI를 이런 미국의 어떤 이런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나 매크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투자 전략을 짤 것이 아니고 이제 올해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에 과연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이 주도하고 나갈 수 있는가. 왜냐하면 시장이 새 판이 짜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시는 이런 구간으로 지금 구간을 좀 삼으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현안보다는 이제 국내 증시의 상황이나 변화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에 이제 100% 공감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워낙 많이 하락했다가 어제 반등이 왔고 오늘도 이어가는데 이제 결국에 한 번에 사실은 이전 수준으로 확 들어올리지는 못하잖아요. 과거의 경험상.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있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 보면 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개인들의 신용 부분. 네. 다음 시간에만 신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예. 이미 코스닥의 신용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최저 신용으로 지금 신용 비율이 낮아진 상태고 그리고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까지도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면 이 급락장에서 보면 바닥을 잡을 때 급락하고 갑자기 급등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출렁출렁하면서 바닥을 잡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서서히 바닥이 와간다. 그리고 이제 지수뿐만이 아니고 주가들도 그런 흐름이 각 종목의 섹터의 주가들도 그런 흐름이 오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약간의 걱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종목이 이 반등 장세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년 초에 소외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조정은 조정대로 다 받고 내 주식이 만약에 그렇죠. 같이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투자하면서 되게 답답한 경우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 치고 갈 수 있는 이런 업종.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나라가 보면은 항상 11월, 12월이 정말 안 좋은데 올해는 너무나 큰 대형 악재가 내부적으로 터지는 바람에 더 안 좋았죠. 그리고 나서 항상 1월에서 2월, 3월까지 상반기까지 1분기까지가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종목군들을 그러니까 물론 변동성은 있겠지만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해 나가야 될 그런 종목들을 지금 찾아서 발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얘기 오늘 조금 하겠다고 앞서 예고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주가가 이번에 급락하는 과정 또 급등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주들은 그만큼의 변동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빠질 때 오히려 좀 덜 빠졌고 또 반등할 때도 그렇게 강하게
반등은 못하고 있는데 어제 TSMC 실적 발표가 있었고 모리스 창 TSMC 창업자의 좀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그 부분 좀 체크할 부분들 또 이사님 생각하시는 것들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모리스 창이 얘기한 그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예. 같다고 그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 맞는 말이죠. 파운드리도 지금 안 되고 있고 HBM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지금 레거시 쪽도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근데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경쟁사에 대해서 그렇죠. 예. 이 기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좀 약간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외부에서 보기에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어렵고 위험한 구간에 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보면 그 지난주에 보면은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HBM도 수출을 못하게 금지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차피 대부분의 물량이 엔비디아용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HBM을 잘 팔고 있습니다. HBM2를 지금 중국에 굉장히 잘 팔고 있는데 그것이 막혀버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됐건 간에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HBM3나 HBM4를 개발을 지금 서둘러야 된다는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뭐 장비 발주라든지 아니면 뭐 장비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어떤 지금 변화를 주지 않으면 지금 레거시 쪽도 중국이 지금 추격하고 있고 지금 뭐 HBM 쪽은 너무나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중국한테 따라잡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분명히 만들고 있을 건데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과연 어떤 전략으로 나올 것인가 인사가 다 끝난 이후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마 국내에 관련된 반도체 밸류체인에도 굉장히 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모리스 창이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거는 지금 위태로운 건 맞는데 여기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에 어떤 식으로 전략적인 변화를 취하냐에 따라서 일단 기대감이 반영될 수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밸류체인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생 TSMC가 잘해왔고 잘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기사들 보셨겠지만 TSMC가 이전에 이제 이 메모리 쪽 하려고 이건희 회장 살아있을 때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지 마시오 그랬는데 해가지고 사실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런 적도 지금은 이제 비메모리 쪽이 워낙 그 강한 수요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평생 절대적인 강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연말이 되면 지금은 뭐 굉장히 혼란한 사태이긴 합니다만 지난해도 그렇고 이제 새해 내년을 주도할 섹터가 뭐냐를 우리가 작년에도 쭉 봤잖아요. 네. 지금은 물론 시장 상황은 굉장히 변동성이 크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할 것들을 해야죠. 오히려 조정 기간에 내년을 바라보면서 좀 주목해야 될 섹터들 오늘뿐만 아니라 쭉 아마 얘기를 좀 해주실 걸로 기대를 하겠고요. 전 첫 번째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내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뿐만이 아니고 섹터 자체가 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별성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너무 지금 아쉬운 게 정치적인 국제 경쟁력 지금 떨어져 있고요. 다 이제는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들도 경쟁력 지금 많이 떨어져 있고요. 사실 글로벌 탑 기업들 그러니까 글로벌을 유지하는 그런 섹터군이 사실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참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렇지만 반대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섹터에서 그 글로벌의 어떤 이 산업 자체를 리딩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시장에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보면은 그 섹터군으로 보면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조선업종이 그 군에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하지만 내년까지도 워낙 좋은 그런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미국의 어떤 이런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제재도 조선업종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더 좋아지는 뭐 LNG선이라든지 그리고 전함을 수리하는 MRO 사업이라든지 이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오늘 아시겠지만은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거의 뭐 신고가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이 조선 섹터가 아마 내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섹터로서 미리 이제 이런 자리매김하면서 보시면은 지난주 이번 주 굉장히 변동성 심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올라갈 때 더 탄력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섹터 자체로도 조선업종은 계속 지금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해당 밸류체인 내에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뭐 한국 뭐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것들 들어오는 것들을 순환매 사원에서 좀 약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조선업종은 계속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군이라고 보고 있고. 최근 계속 언급해 주셨고요. 조선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네. 반도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릴 것은 AI 반도체.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면 HBM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아직 HBM은 하지 못하지만 어떤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지금 이미 주가에 선반영돼 있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악재라든지 안 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시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정도면은 이미 반영된 상태에서 바닥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사실은 내년도 HBM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0조가 넘을 거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레거시 쪽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수익성이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는 공급 과잉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과잉 투자가 돼서 남아 돌아야 되는데 지금 남아 도는 HBM이 없습니다. 네. 내년까지 이미 다 이게 반영된 내년까지 이미 다 그 계약이 거의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그 장비 쪽에서 본다면 한미반도체를 저는 뭐 탑픽으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HBM이나 AI 반도체 그 밸류체인에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누구냐를 봤을 때 거의 없거든요. HBM을 만드는 회사 아니면은 장비 회사인데 장비 회사는 한미반도체가 저는 유일하게 우리가 이 글로벌에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TC본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향으로는 좀 독점적인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IS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공부를 시작한 종목인데 아마 그 HBM이 점점 고가가 되다 보니까 테스트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테스트 소켓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뭐 하이닉스 당연히 아시겠지만 ISC가 모회사가 SKC고요. 네. 당연히 하이닉스 향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 외에도 하이닉스 쓰이는 이런 테스트 소켓이 아마 뭐 미국의 마이크론으로도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ISC도 최근에 보면 바닥을 이미 다져서 반등 나온 이후에 굉장히 좀 시장이 변동성이 큰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도 내년도에 어떤 우리가 종목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얘기는 최근에 이제 몇 주 쭉 하시면서 내년을 바라보고요. 근데 반도체 가운데 HBM을 다시 얘기를 사실 이전에 HBM에서 우리가 환호했고요. 지금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다시 반도체 쪽에서 HBM의 핵심 밸류체인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조금 더 주목해볼 히든밸류 종목을 하나 꼽으신다면요. 네, 한미반도체죠. 예. 예,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있고 만약에 이제 대형주를 하실 거면은 당연히 뭐 하이닉스를 하셔야죠. 만약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요. 한미 반도체가 주가가 지금 19만 원에서 거의 7만 원까지 빠진 가장 큰 이유가 이원화에 대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미 반도체 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럼 이원화가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장비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HBM 3 12단을 내년에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장비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근데 진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세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럼 과연 한미 반도체의 그 TC 본도가 고객사로 나가는 TC 본도가 매출이 줄어들었냐? 왜냐면 이원화가 되면은 당연히 그렇죠. 네. 그 매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잘 나가고 있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원화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얘기가 나왔던 뭐 ASMPT라든지 하나인더 쪽으로도 당연히 지금쯤은 발주가 나와야 내년에 12단을 준비할 수 있는 건데 네. 한미는 지금 기존대로 꾸준하게 지금 계속 나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한미 반도체 TC 본더의 매출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원화가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마이크론향으로 나가는 물량 자체가 내년에도 좀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간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 매출과 영업이익 대안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를 가이던스가 지금 내년 가이던스가 1조에서 1조 2천억 정도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26년도는 1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정도.
근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40% 후반대니까 그 대충 계산하시면 사실은 26년까지 땡겨오면 10배가 안 되는 지금 주가 밸류고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좀 19만 원까지 갔을 때는 거의 PER 기준으로 했을 때 20배에서 30배. 그리고 글로벌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독점력 있는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PER이 30배가 넘어가는데 지금 구간에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좀 편한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고 네. 아마 그 장비 매출이라든지 뭐 공정공시로 나올 만한 이런 그 매출건도 네. 연말이나 아마 연초에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 이게 이온화라는 게 당분간 힘들겠구나. 이게 독점력이 계속 지위가 유지되는구나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할 것 같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사볼 만한 그런 주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를 잡고 뭐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7만 7천 원 수준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